에이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모델 한 분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박상준 사장님 그 꿈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장님들이랑 요즘 너무나 핫한 사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탭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나누고 있는 것들을 사장님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에메랄드 사업가 한 분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고은희 사장님 되시고요. 상위 리더 사장님은 백만장자 티블레트 김성호, 안정란 사장님 되십니다. 네,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값은 내가 정한다 라는 타이틀인데요. 저는요 24살에 토플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강남 잠원동에 토플학원을 운영을 했었을 때 나이가 24살이었고요. 그때는 갑자기 그냥 차려야지 이게 아니라 23살 때 제가 호주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제 돈으로 벌어서 비행기값을 마련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GRE 학원이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토익 학원은 많이 들어봤죠? 네. 토익은 국내에서만 필요한 시험인 거고요. 토플은 내가 해외로 유학을 갈 때 꼭 봐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고요. GRE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 그러니까 해외로 대학원을 진학할 때 꼭 봐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GRE 학원에 들어가서 사무보조직으로 일을 했는데 14시간을 근무했는데 월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반까지였고, 그때 제가 일산에서 살았거든요. 일산에서 압구정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꽤 걸잖아요. 근데 9시 반에 딱 끝났는데 그 나이 때에 그냥 먼저 간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원래 당연한 건데. 그래서 더 있다가 가고 더 있다가 가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11시 반, 12시 이렇게 해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도 급여가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 몸값이 과연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에 거기 있는 강사분들이랑 같이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20대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총 6천만 원으로 3명이서 동업을 해서 이 조그맣게 학원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한 클래스당 8명이었어요. 8명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가 네이버에 지식인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걸 한번 이용해보자. 2005년도에 바이럴 마케팅의 시초로 지식인 사이트가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요거다 싶어서 이런 일을 했어요. 딱 보니까 토플학원을 많이 쳤잖아요. 강남에 유명한 토플학원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여기다가 답변을 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싶었던 게 학생을 돈으로 보지 말자라는 그 컨셉에 맞춰서 정말 저희가 학생들한테 나누고자 했던 그런 것들 여기다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토플학원을 치면요, 제가 그때 만들었던 학원이 어셔 학원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뜨고 있고요. 상단에 5개 메인 화면에 다 노출될 정도로 학원 자체가 입소문이 되게 커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한 클래스당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학원으로 넓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로지 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던 게 지식인, 그리고 그게 이제 확장돼서 블로그, 확장돼서 카페,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렇게 입소문 마케팅의 위력을 학원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깨가 승모근이 불쑥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다리는 순환이 안 돼서 하지정맥 수술도 받고, 이게 좀 심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저 이렇게 누워있으면 밟아줘야지만 일어났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락 마사지를 꼭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제가 저의 20대를 다 버리고 학원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나와서 딱 한 달 만에 만난 게 바로 뉴스킨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 2년 동안 고민하다가 나오기 전에 내 체력이 과연 10년 후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인가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학원을 나왔고요. 2013년 12월, 정확하게 11월 30날 뉴스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얼굴만 아는 동창 알죠? 네, 잘 친하지 않은 동창인데 어느 날 제 정말 친한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신부보다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저는 카카오 스토리를 타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너 뭐 발랐어? 이렇게 막 못 물어봐요. 뒤에서 이렇게 막 봐요. 그래서 저도 바로 못 물어보고 되게 피부 반짝반짝거린다 라는 생각에 카카오 스토리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180도가 기미에 정말 좋습니다 라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제가 바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나도 궁금해. 나 IPL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초대를 하더니 성남연합강의장 103호에 초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 멋모르고 딱 따라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왜 박수를 치지? 저는 그게 되게 막 낯설어서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웃고 막 이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이 자리에 있기 싫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데 왔다. 근데 이 강의가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데모를 해줬고요. 그 데모에 내가 쓰고 있던 게 정말 안 좋았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날 들었던 강의가 다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이때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뉴스킨 비즈니스 세일즈 아니에요.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소문 마케팅? 나 이거 해봤는데 해봐서 나는 성과까지 냈었는데 그럼 뭘 가지고 마케팅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남았던 게 안티에이징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 생각해보니까 25살 때 나도 거울 보면서 어머 내 주름 이랬단 말이에요. 안티에이징은 17살짜리가 18 딱 됐을 때 나 늙었어.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예전에. 정말 그래요. 지금 20살짜리 이렇게 만나서 데모를 할 때 20살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요거 괜찮네? 라는 생각에 좀 더 알아보기로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예요. 저는 제품력을 보고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건 뉴스킨 사용하기 전이에요. 원래 얼굴이고 제가 제품을 기초 라인으로 딱 바꿨을 때 왠지 이게 뭔가 바꿔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이제 제품을 바꾸자마자 난 사업해야지가 아니라 제품을 바꿨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엄마 한번 사진이라도 일단 남겨보자 이런 거예요. 사장님들 사진 많이 찍어놓으세요. 다 자료예요. 네, 저도 그래서 엄마 한번 사진 찍어보자 이러고서 사진을 딱 찍고 나서 기초 라인으로 20일 만에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좀 이렇게 팽팽 뭔가 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딱 선크림까지만 발랐던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이지락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머니 되게 젊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안 바뀐 줄 알았어요. 저도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제가 2011년도 때 얼굴이고요. 이게 작년에 사회 봤을 때 얼굴이에요. 렐기에서 사회 봤을 때 뒤에서 이렇게 딱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달라졌더라고요. 나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어, 올라갔어, 막 이랬는데 난 원래 올라갔어, 난 원래 이 얼굴이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나는 계속 내 얼굴을 보니까 몰랐던 거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 사진 보고서 정말 에이지락이구나. 제가 2013년도부터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기초 라인 한 달 쓰고 그 다음에 180도를 1년 반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에이지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014년도부터 에이지락 1년간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혹시 투자파워 되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사장님들.
저도 처음에는요, 투잡으로 시작을 했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딱 나오니까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수입원이 없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뉴스킨을 정말 하고 싶은데, 알아보고 싶은데, 근데 적어도 여기 오려면 교통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잠깐이라도 먹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과외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기에 103호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믿어요. 103호 연합강의장에서 사장님들은 얼마만큼 강의를 듣고 계시고 얼마만큼 초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저 투잡했을 때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정말 시스템을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제 스케줄에 맞춰서 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 잠 조금 덜 자면 되지 라고 해서 7시에 목사님들 과외를 한대요. 그러니까 토플 시험 때문에 목사님들 해외로 유학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해서 저는 시간이 일요일에서 안 돼가지고 혹시 아침에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선생님 시간에 맞출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7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라고 해서 7시부터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더 스쿨이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리더로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리더 스쿨을 듣기 시작했어요. 9시부터 시작이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이거는 듣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바로 두 번째 과외로 넘어갔어요. 이제 유학 가려고 하는 대학생들 또는 유학 가려고 하는 고등학생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쉬지도 않고 11시부터 4시까지 쭉 돌렸어요. 왜냐면 제가 저녁에 투잡 스쿨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그 젊은 백만장자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박상윤 사장님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투잡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거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 뭔가가 그 방법이 있었던 하우투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거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투잡 시스템이 5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거 들으려고 또 막 불이 나게 막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밥을 거의 굶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저녁에 7시에 투잡 세미나 또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팩하면서 책 읽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지인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지인이 없으니까 왜냐면 지인들한테 알리기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제가 솔직히 지인들한테 알리는 게 무서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학부모 아니면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알았던 뉴스킨의 가치가 너무나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네트워크했어. 나 뉴스킨 결정했어 라고는 하지만 내 행동은 결정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NS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그럼 SNS가 일단 답이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SNS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SNS를 막 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초대돼서 저랑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그 관계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다 SNS예요. 지인이 아니라 80~90%가 다 SNS예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기존에 입소문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어도 네트워크는 처음이기 때문에 배워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NS 마케팅 하래요. 그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였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500명 만드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박상현 사장님이. 500명을 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한번 일단은 막 신청하고서 막 해보니까 300명 넘어가기 300명 딱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은 숫자인 거고요. 내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인스타 지금 숫자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1000명 안팎은 받아주지도 않는데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이렉트 받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과정에서 일이 다 벌어져요. 이런 생활을 2~3달 정도 했어요. LOI 기간 동안에. 그래서 바로 이그제큐티브 되고 그리고 나서 투잡 벌었어요. 전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나만의 무기를 SNS로 시작을 했고요. 이때가 제가 12월 6일 처음으로 올린 사진이에요. 카카오 스토리에. 근데 되게 그냥 간단해요. 나 물광 피부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모공, 기미, 팔자주름 다 없애야지. 이것도 내가 계산해서 쓴 거예요.
모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 오겠지. 기미에 관심 있는 사람 연락 오겠지. 왜냐면 저는 좀 키워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장님들도 키워드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밑에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뭐 아가씨 뉴스킨 써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나만 모르는 거였나? 뭐 뉴스킨 왜 이렇게 다 알아?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이 마케팅.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SNS로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갈바닉을 공유해 가는 거예요. 제가 갈바닉 써놓은 거를. 뭐지? 하고서 타고 들어가서 봤더니 뭔가 요상해요. 왠지 느낌이 중국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뭘까? 이러다가 먼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거 공유해 가셨네요. 갈바닉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 얼만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톡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나 보다 싶어서 제 번호는 이렇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정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바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막 컨설팅 하고선 그럼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어디 사세요? 라고 하니까 익산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거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익산 엄청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갈게요 하고서 약속을 잡고서 딱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지루성 피부염이었고 이분이 한 달 만에 쌩얼 피부인 거예요. 뉴스킨으로. 팩 있는 거 다 했고요. 매일매일 갈바닉 했고요. 근데 그 도중에 명연이 이렇게 왔었어요. 얼굴이 막 퉁퉁 붓고 문희 씨가 왜 이런가요? 막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고 막 얼굴이 붓고 그래요. 그래서 언니 괜찮아요. 이거 그대로 꾸준히 쓰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매니아가 되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교포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희 씨 저 사업할래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은 쪽지가 왔어요. 쪽지가 왔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아깝다. 혼자 생각했어요. 아깝다. 그래도 좋은 일 해야지 하고서 정보 드릴게요. 막 이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없는 거예요. 위에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 한번 받아보세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네, 정읍이요. 이러는 거예요. 또 몰라. 가까워요. 이러면서 가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완전히 매니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도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40대예요. 아이가 고3이에요. 장난 아니죠. 저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젊어요. 진짜로. 언니 딱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문희씨 저도 노후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사업 결정하고 있고 이분한테도 쪽지가 연락이 왔는데 쪽지는 제가 먼저 보냈어요. 왜냐면 공유해 간 거예요. 제 글을. 그래서 쪽지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도 이미 쓰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카카오 스토리 이야기 잘 보고 있는데요. 너무 잘 꾸미세요. 말면서 막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근데 제가 지금 클리어 액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좀 잘 안 맞고 계속 올라와요. 제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좋은 일 하자 싶어서 네 이제 카톡 주세요. 라고 해서 카톡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위에가 없는 거예요.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이런 데서 적혀져 있는 거 보고 가입을 했고 정보를 하나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블로그나 이런 데서 뭐에 좋다 그러면 그거 사서 먹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좋다면 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TNIP도 효과를 못 봤던 거예요. 어디 사세요? 울산이요. 이러는 거예요. 가까워요. 이러면서 또 갔어요. 5시간이 걸리던데요. 갔어요. 초창기 때 다 저는요 그냥 갔어요. 교통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갔어요. 간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 팔아야지, 내가 이거 꼭 뭐 들어가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나 뉴스킨 전달해야겠다, 나 진짜 뉴스킨 같이 전달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항상 걱정했던 게 가서 결과가 안 나면 상처받을까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데모난 게 어딘데요,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가서 전달할 때도 제 방식은 많이 이렇게 막 푸시하지는 않아요. 푸시를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해서 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자기 방식대로 다 다르니까. 근데 이분은 에이지랑도 들어가고 TR90도 들어가고 본인이 한 달에 쓰는 게 거의 한 60, 70만 원이에요. 본인 몸에만 쓰는 게. 언니 이거 투잡으로 알아보세요. 언니 같은 매니아층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이 언니도 관심 있어서 저 알아볼래요. 이러고. 이게 다 지금 SNS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 이거 갈반이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저랑 다른 분이랑 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네, 그러면 그쪽 가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야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뭔가 막 나한테 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또 조춘도 만났어요. 조춘 아저씨도 만나고. 이게 연결해서 참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SNS로 다 만난 분인데요. 이분도 심한 명연을 겪었어요. 정말 심한 명연을 겪었는데 이분은 아예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거였어요. 뉴스킨 제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만났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는 안 했어요. 그날. 데모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업 설명했어요. 사업 설명하고 바로 초대를 해서 노후 준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업을 결정하게 됐고 이분은 이제 부산에 제가 데모하러 갔다가 만난 분인데 이분이 제 카카오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처음에 볼 때 이랬대요. 그래 뭐 다단계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 읽혀지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만약에 왜냐면 이분이 20대 초반에 불법 다단계 2번이나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또 다단계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뭔가 다르더래요. 그리고 나도 앞에 나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도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에 자기가 먼저 자신의 마이스토리를 저한테 먼저 막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지? 싶어서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네트워크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이런 게 있어요 하고서 제품을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으로부터 연결된 분이 지금 저랑 같이 온 파트너 사장님인데요. 지금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이 시스템을 정말 스폰서 앞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유학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모닝스쿨부터 시스템 다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저한테 1대고 그 다음에 2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탈퇴하고서 기다려야 되니까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까워요 막 이래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이 그때 선택한 거잖아요. 그때 실업급여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파트너랑 같이 할 건지는 그때 제가 제시를 드렸고 그때 사장님이 그 상황에서 사장님이 선택한 거잖아 했더니 맞아요 또 이러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뉴스키는. 그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 SNS로 만난 거예요. 애기 엄마고. 애기 엄마인데 애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때문에 자기가 이분은 카페까지 차렸던 분,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완전히 자기 생활이 없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장님을 보면서 사장님 저는요 사장님의 꿈을 되찾아주고 싶어요. 사장님은 정말 집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집에만 있어요. 나는 그거 집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여기다가 글귀로 적은 게 저의 첫 1대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이 사장님은요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요. 저의 직장 직원이었어요. 매니저 선생님이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저도 알아봤을 때 저도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리크루팅을 했던 거예요. 뭔가 있어. 야, 지은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한 거였고, 이분이 결정한 건 저를 본 게 아니라 뉴스킨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결정한 거였거든요. 근데 집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스폰서님, 저 정말 포기하기 싫어요. 저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저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그런 문자를 남겨요. 엄마는 빨리 탈퇴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시거든요. 투잡하고 뉴스킨하고 투잡하고 뉴스킨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본인이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뭔가 봤다는 거잖아요. 이분도 임산부예요. 집에서 엄청 반대를 했고요. 아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단계 빠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했었대요. 어머니가. 남편은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해놓고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세미나 김미경 강사 그때 있었잖아요. 그 세미나 초대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뉴스킨 왜 해요? 그렇게 집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사장님 내일 만나요 이러면서 가면 항상 울고 오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떠날 때마다 나는 불안해요. 이럴 정도였는데 왜 해요 사장님? 뉴스킨 왜 하려고 해요? 왜 알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주변에서 반대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여기까지 왔으며 이분들의 눈빛이 너무나 반짝반짝거리는 게 자기는 너무나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연령층들이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런 걸 듣고 있을까? 자기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알아보세요. 더 확신이 커질 때까지 알아보세요. 확신이 커질 때까지 알아보면 주변은 사장님이 다 물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보면 지금 사장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는요. 리더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거든요. 저는요. 박성규 사장님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사장님들과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빨리 키우고 싶다 이 생각이 제일 커요. 사장님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사장님들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정말 많은데 사장님들은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계세요? 투잡 세미나도 있고 11시 2시 세미나도 있고 103호 강의장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시간이 없어요. MBM몰도 있어요.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충분히 활용하면서 사업 확장할 수 있거든요. 제가 텐코어에 요즘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사장님들 텐코어 하세요? 네. 혹시 나는 텐코어를 잘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계세요?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은 사장님이에요? 봉성은 사장님? 성은 사장님 텐코어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텐코어는요 나의 성장 일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텐코어 정말 기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직장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일 끝나고? 멋지세요 사장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멘탈 교육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텐코어는 개인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세요. 제가 매일매일 적고 있는 텐코어인데요. 실제로 이런 자료실 가면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SNS 카톡방에다가 일일이 다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날아가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위에 기적이니까 종이에다 적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요, 저 2년 반 사업하고 있거든요. 2년 반 동안 다이어리 엄청 바꿨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계속 썼는데 내 사업이 안 돼. 이거 다이어리 때문이야. 왠지 다이어리를 바꿔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프랭클린 그쪽 가가지고 막 또 이쁜 걸 막 사요. 그래서 막 이쁜 거 들고 다니다가 또 안 써. 옛날 걸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이어리의 그 겉에 모양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펜코어는요 이거예요. 내가 10가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10가지를 매일매일 하는 걸 체크하면요. 그게 한 달이면 30일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이면 365일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겠는 거죠. 첫 번째 책 읽기인데요. 대부분 책 읽기를 한 권을 다 읽어야지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읽어도 읽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페이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그 페이지를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라는 걸 적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딱 와닿는 글귀를 좀 적어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영상은요.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MBM몰. 만약에 MBM몰이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스폰서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세요. MBM몰은 103호 강의장에서 11시 2시 타임에 하고 있는 거를 녹화해서 올려주는 몰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MBM몰을 틀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MBM몰을 틀어놓고 또 준비를 해요. 저는 매일매일이 MBM몰과 함께해요. 어떤 걸 주로 많이 듣냐면 사업 설명 안 들어요, 잘. 왜냐면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 내가 이거를 습관화가 되려면 일단 내가 좀 듣고 싶은 걸 들어야 되니까 저는 모닝스쿨이랑 성공 스토리 위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정신, 내 멘탈 그쪽으로 좀 많이 잡으려고 읽었고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나만의 부정극복 강의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권준범 사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우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내용 다. 그래서 이거 나의 부정극복 강의로 하나 해야지. 그게 저의 3번째 부정극복 강의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조금 처지거나 이게 사업인데 당연히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정 기복이. 그럼 저는 저만의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MBM을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품 애용, 그러니까 세미나가 있어요. 이 세미나는 지금 이렇게 시스템 오는 것도 행사 같은 거, 세미나 이거 다 온 거예요. 참여도 내가 어떤 세미나였고 어떤 시스템에 참여했는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품 애용은 있는 대로 다 적어요. 저는 내가 지금 내 몸에 바르고 있는 거. 임상 위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 바르는 거 전체 다 그냥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고정이랑 신규 컨택하는 거 한 사람씩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 하는데 사업 설명을 잘 어려워하세요. 사업 설명은요. STP라고 해서 쇼더 플랜이에요. 하루에 사업 설명하기 쉽나요? 어렵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이 스토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뉴스 스팸을 먹고 있는 거에 대한 호전반은 그런 것들을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왜 뉴스킨을 선택하게 됐는지 또는 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그 사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러니까 물어봐서 듣는 것도 괜찮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보상을 풀고 뭐 하고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초창기에 힘들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왜 뉴스킨을 선택하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씩 종이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으면요. 그 다음날 더 채우고 싶은 욕구가 드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스폰서 상담 많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카톡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전화 한번 해보니까요.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도 3분, 4분, 5분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통화 기록 이렇게 보면.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스폰서님은 항상 바쁘죠? 그죠? 자,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은 더 확대돼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파트너한테 눈이 가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더 사장님께서 내가 4명의 파트너가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당 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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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씩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게 공평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사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몰빵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파트너가 4명이어도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막 뭔가를 막 써가지고 올리고 스폰서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맞대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공평하대요. 전 그 얘기 딱 듣고서 내 파트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그런 파트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스폰서님한테 전화 요청도 되게 많이 했고요. 안부 인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날씨가 되게 좋은 날이 있죠. 전화를 해요, 갑자기. 스폰서님, 해서 문희 사장,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스폰서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예쁘지 않아요, 사장님? 우리 파트너가 그렇게 전화 오면은 예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들. 정말 그 스폰서님의 에너지가 다 갈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신뢰 쌓기, 커뮤니케이션, 이건 SNS 활동하고 있는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강관리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탱코어예요. 탱코어 하는 이유는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스폰서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누구를 지원하고 싶겠는지. 그래서 저는요. 이걸 쓰고 나서 항상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 그 스폰서님들 같이 있는 단체 톡방에 올려요. 올려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컨택을 했습니다. 저 지금 조금씩 사부작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사장님. 행동이 없으면 이거 뭐 마냥 듣고만 있어서 자산 구축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탱코어라는 거예요.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잘하실 거예요, 사장님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저만의 성장 일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탱코어에 관련된 거예요. 한 항목씩 이렇게 다 적어서 올려놓고 오늘 하루 정리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고 저의 시크릿 다이어리를 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MBM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본계적을 같이 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그래서 자 오늘 주니스리 사장님 듣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자기들이 이 보고 본계적을 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줘요. 이게 자기 성장 공부예요. 사장님들. 이렇게 올려주세요.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도 그냥 눈으로 훑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읽으세요. 나는 책을 깨끗하게 읽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책은 더럽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이성 많이 보시죠? 그거 바이블이래요. 네트워크의 바이블이래요. 그래서 걔를 한 번 끝까지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다 읽고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셔야 돼요. 한 번 쭉 훑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을 쳐서 본다거나 세 번째는 거기에 내 생각을 적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종이 위에 기적 요즘 많이 하죠. 소원 적는 거. 이건 제 파트너 사장님 건데 저도 매일매일 100번씩 적어요. 제가 하고자 싶은 거 3개씩 해서 100번씩 매일매일 적는데 에너지가 막 넘쳐나요. 쓰면서 그래 나 진짜 9월에 다이아 갈 거야 막 이런 것들. 그래 나 진짜 남자 파트너 4명 와라 막 이런 것들 적고 있어요. 월 1000만원 막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매일매일 적다 보면 내 모든 생각들이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루 정리, 일과표. 이것도 좀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 맞죠? 네.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은 그래 오늘은 이거 했고 해서 그날 마지막에 이 하루 일과를 여기다 적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는요 제가 어제 적었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럼 오늘 저녁에는 내일 거를 적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을 쭉 이렇게 5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적었고요. 모닝스쿨, 리더스쿨 뭐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럼 이제 남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짜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예요. 나 이때 책 읽어야지. 나 이때 뭐 MBA 뭘 강의 들어야지. 이렇게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이때 시간 비었으니까 내가 만약 약속을 잡더라도 이때 만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나 오늘 다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적었던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면 1시간 공강이 비었어요. 내 스케줄. 근데 옆에 형제라인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 본사 갈 건데 사장님 같이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나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네! 하고서 그냥 같이 간 거예요. 내 1시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 전날 나의 스케줄을 딱 적어놨다면 나는 그 1시간 짜투리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지인들한테 연락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같이 가요. 저도 뭐 그냥 구경하러 이래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계획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여기에다가는 내가 컨택한 사람들 카톡이든 뭐든 내가 뭔가 막 보냈는데 씹혀도 다시 쓰는 거예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 사람이랑 만났으면 동그라미, 예를 들어 전화통화라도 했으면 세모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고요. 이 밑에다가는 그날 내가 어떤 시스템에 초대를 했는지까지 이렇게 적고 마지막에는 지출을 적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들. 사장님 바디바 하나 팔고선 와 바디바 나갔어. 그러고선 야 먹자. 그래서 3만 원치 먹었어. 안 돼요. 자금 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매출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 나 매출 한 하루에 100포인트씩 나 나가는 목표를 줄 거야. 400PV, 400GV 나는 목표를 줄 거야. 난 매일매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400GV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나가지? 어떻게 하면 하지? 거기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매출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나는 얼만큼 그날 썼는지 택시비부터 시작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 스폰서의 자세랑 역할에 대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도쿄돔에 갔었는데요. 제가 멋모르는 루비가 됐었을 때 파트너 사장님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은 다 크루즈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규 루비가 파트너 3명을 데리고 도쿄에 갔어요.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날 쥐가 나가지고요. 움직이질 못해서 갔다 오세요. 이러고서 차 안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넣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복제예요, 복제. 지금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나는 지금 이그제큐티브인데 가 아니고요. 이미 백만장자예요. 이미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 리더예요. 이미 500명의 나랑 같이 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데리고 있는 리더예요. 그 리더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이제 부산에서 오신 성민 사장님 때문에 요번에도 정말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있었거든요. 한 달간은.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MBM, 저녁에 가자마자 MBM 이랬는데 성민 사장님 부산에서 딱 처음으로 왔는데 시스템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드 트레이닝으로 쭉 하니까 얼마나 스파르타예요. 힘들겠죠. 그래서 나름 배려해준다고 사장님 힘들죠? 이러면서 TV를 틀었어요. 조금 릴렉스하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래도 좀 일어나는데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그래 힘드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라고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씻고 딱 나오는데 음악을 틀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정말 자세 정말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랬어요.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사장님이 한 행동을 보고 저는 진짜 솔직히 놀랐어요. 이거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다시 예전에 제 모습대로 돌아갈 거예요. 사장님 조금 힘들어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죠. 사장님들이 지금 사장님들의 스폰서님한테 하는 행동 그대로 다 복제가 되고요. 사장님들이 스폰서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복제가 돼요. 정말 무섭게 복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먼저 하면 내 파트너가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여기다 놨고요. 리더는 4가지를 관리해야 한대요. 체력 관리, 시간 관리, 자금 관리, 감정 관리.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장 힘들 거예요. 지금 제일 오르락내리락 할 때니까.
근데 이 감정의 폭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폭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파트너 사장님한테 되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 이거 해보세요. 이거보다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일어날까요? 이렇게 좀 되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아세요. 파트너 사장님들.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겪을 거 다 겪으세요. 돌아가지 말고 겪을 거 다 겪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장님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폰서와의 한 방향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장님들 느낄 거예요. 점점 느껴질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낄 거예요.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뉴스킨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의 내적 성장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후 저의 모습이 저의 스폰서님 모습처럼 될 수 있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습 저도 정말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의 모습이 과거 5년 전 내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를 결정짓는 게 바로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간부터 사장님들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공을 좀 더 단축해서 갈 거냐, 좀 더 길게 갈 거냐는 지금 어떻게 팔로우십을 하느냐겠죠. 저는요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의 1년 후 모습이 너무 기대돼. 나는 나의 5년 후 모습이 너무 기대돼. 사장님들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 쉽게 잘 안 하죠. 못하죠. 내 1년 후가 깝깝하고 내 5년 후가 깝깝한데. 근데 지금은 내가 성장하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1년에 또 얼마만큼 성장해서 얼마만큼 그릇이 커져 있을까? 그거 생각하세요. 저 이렇게 맨날 들고 다녀요. 정말 운 적도 있어요. 대문 가방부터 시작해서 서류 가방부터 시작해서 QBS까지 들어가면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또 거기에 구두까지 신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사장님들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눈물 날 때 되게 많았어요. 어떤 날은 막 차 놓칠까봐 이걸 들고 뛰어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막 진짜 길거리에서 너무 울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하루하루가 앞으로의 5년 후를 결정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차 없이 다니고 있어요.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고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되면 그때 차 살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흘린 땀과 그리고 그 눈물이 결코 배신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서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모습 정말 저는 너무나 멋지고요. 여기서도 또 저는 배우고 가거든요. 이번에 에센스 울트라 나오죠?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SNS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 5분 정도만 더 써도 되나요? 폴더가 있어요. 네네네. 폴더. 제가 이건 뭐냐면 이 에센스 울트라가 나왔을 때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당시 4+1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그때 이걸로 10,00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장님들이 이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남자분들도 광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싶나요? 사고 싶어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10세트 이런 영상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어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쁜 얼굴 한번 활용해보세요.
저 이거 발랐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걸로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동영상?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올리고 나서 에센스 울트라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그걸 노리고서 올린 거였거든요. 정말 좋은 결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제 22일이잖아요. 에센스 울트라 나오기 전 지금부터 이제 마케팅을 하나씩 시작해야 되는데 꼭 항상 보면 하루 전에 이런 것들 올려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끝으로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네,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그거 끝으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동기부여 영상이에요. 되게 짧은데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사장님들 우리 1만 시간만 한번 버텨봐요. 버텨보면 사장님들 정말 우리 정상의 자리에 가서 다 같이 얼굴 보게 될 거예요. 사장님 제가 에이스그룹에서 트윈즈그룹이랑 그리고 박상준 사장님이 이렇게 이끌고 있는 꿈방 정말 너무 좋아해요. 사장님들 만약에 이제 누군가 초대자가 왔어. 근데 한 분이 사장님이 딱 보여.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십시오. 정말 이 뉴스킨 문화는요 나누는 문화거든요. 저도 많이 박상준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많이 베풀 거예요. 여기 우리 꿈방 식구분들한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그냥 저한테 던져놔도 돼요. 알아서 요리할게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저도 정말 잘 될 건데요. 사장님들도 정말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상의 자리에서 보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